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최근 러시아에서 친러 국가 벨라루스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무려 800대나 되는 전차를 우크라이나 전장에 새로 조달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무리 우크라이나군이 전장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으며 포병 화력에서도 러시아를 압도하고 있다 해도 갑자기 800대나 되는 전차가 들이닥치면 현재 공세를 반복하며 지쳐있는 우크라이나군에게도 위협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우려스럽게도 러시아 측이 최근 공개한 배포 자료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본토에서 준비되고 있는 이 800대의 전차는 최신 연령상 카메라에 야간에도 전투 수행이 가능하게 하는 야간 사격 통제 장치까지 갖췄고 뛰어난 방어력을 제공하는 증가 장갑을 설치해 우크라이나군의 대전차 무기는 물론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의 공격까지도 막아낼 수 있는 현대화된 전차가 될 것이라는데요. T-90M 같은 최신형 러시아군 전차마저 우크라이나군과의 교전에서 고철이 되어버리거나 노획되어 빼앗기는 마당에 러시아의 그런 뛰어난 전차가 이제는 더 남아있지 않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전장에 새롭게 투입되는 러시아군 전차들이 우크라이나군과 맞서 방어라인을 형성할 경우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시아의 과정 매체인 스푸트니크 통신이 현지 시각 10월 1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의 안드레이 루블리오프 국가두마 부의장이 하루 전날인 10월 12일 볼고그라드주의 아타라노프카에 위치한 제103 전차 공장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이 제103 전차 공장에서는 800대나 되는 러시아 전차를 재생시켜 공급하기로 했으며 안드레이 루블리오프 국가두마 부의장이 이 사업을 직접 챙기고 있다는 것을 보면 러시아에서 현재 이를 얼마나 중요한 일로 여기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 나가 있는 러시아군 부대들에게 전차가 부족해 전투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배포하고 있는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제103 전차 공장에서 재생되고 있는 800대의 전차는 최신 연령상 카메라는 물론 야간에도 전투 수행이 가능하게 하는 야간 사격 통제 장치에 증가 장갑까지 갖췄고 뛰어난 방어력을 제공하는 증가 장갑을 설치해 우크라이나군의 대전차 무기는 물론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의 공격까지도 막아낼 수 있는 현대화된 전차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러시아군이 아직도 800대나 보유 중인 전차 중에서 그렇게까지 강력한 전차가 대체 무엇일까 싶지만 어이없게도 그 대상은 1960년대나 만들어진 2세대 고물전차 T-62 전차였습니다. 러시아는 아직 이 고물전차 말고도 T-72 계열의 전차를 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의 상태를 확인해봤더니 보관 상태가 너무 엉망이라 복구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러시아는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대신 대량으로 보관 중인 T-62 전차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시간 안에 복원해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만큼 T-62 전차를 복원해 전장에 조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T-62 전차의 어느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봐도 도저히 배포 자료 안에 기재된 만큼의 뛰어난 스펙을 발휘할 수 있는 전차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요. 전장에서 지원 병력만 기다리고 있던 러시아군들은 자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도 또 구닥다리 T-62 전차가 온 것을 알게 될 경우 아연 실색해버릴 듯합니다. 이 T-62 전차는 최근 극심한 전차 부족 문제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던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100여 대 정도의 물량이 투입된 바 있지만 전투는커녕 잦은 고장만 일으키거나 쉽게 파괴되어 버리고 마는 구형 전차들인데요. 오죽하면 러시아군은 T-62 전차를 몰고 가다 고장이나 전차가 멈춰설 경우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바로 이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62 전차는 주포의 관통력이 고작 330mm에 불과한 115mm 주포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공격력으로는 우크라이나군 전차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없는데요. 그 이전에 명중이나 하면 다행일 정도로 명중률도 형편없습니다. 게다가 방어력도 기가 막힌 수준인데 전차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포탑 전면의 장갑이 고작 220mm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최신 전차들과는 달리 오래된 주조제 단일 장갑의 형태라서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어떤 전차들이나 T-62 전차를 손쉽게 박살낼 수 있음은 물론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어떠한 대전차 무기로도 T-62 전차를 단 한 방에 쉽게 박살낼 수 있습니다. 의외로 T-62 전차는 야간전 능력이 부여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카탈로그 데이터상 야간 교전 거리가 최대 800m에 불과해 대평원 지역에서 야간 전선에서는 사실상 야간 전투 능력이 없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사격 통제 장치와 관측 장치 모두 아날로그 기계식이기에 우크라이나군의 T-64 전차는 물론 T-72 B3 전차나 T-80 BVM 전차와의 전투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데 제블린을 막을 방법이라는 것이 고작 T-62 전차의 상부에 케이지처럼 생긴 차양막을 설치하는 것이라는데 이런 방법으로 제블린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개전 초기부터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자국 러시아군을 바보로 봐도 너무 바보로 보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전차를 끌고 우크라이나로 가겠다니 F-18EF 슈퍼호넷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세상에 2차 대전 시기의 프로펠러 전투기로 맞서겠다는 것만큼이나 무모한 생각인 듯합니다. 러시아는 이런 T-62 전차 800대 물량의 현대화 개량을 거쳐 T-62M 전차로 만들어 전선에 투입하겠다는 어이없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우크라이나군은 이런 러시아군의 행보를 보고 이거 전투하려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대전차 장애물로 세워놓고 우리 진입을 막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조롱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800대의 T-62 전차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모두 버려질 경우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일 것 같기도 한데요. T-62 전차를 동원해 우크라이나군의 포탄을 소모시키기라도 할 작정인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우크라이나는 나토와 미국의 지원이 계속되는 반면 러시아는 갈수록 지원할 수 있는 전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에 효과가 없을 거라 생각해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